아는 형님이랑 좀 얘기를 하려는 듯한 느낌이다. 2000년생입니다. 주입이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 보시겠지만 충북 평화로드 우리 이제 오늘 청주 토크쇼 편입니다. 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윤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학생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시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전자과에 다니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지역협의회 청년위원 청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통 보험군협의 청년위원장 이치현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니까 더욱더 좋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 콘텐츠 기획사 문화청동 운영하고 있는 최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학년도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좀 역임했고, 그리고 첫 번째 소개했던 김종민이 제 동생이거든요. 안 닮았는데, 네, 동생이 좀 형으로 좀 소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종민 충북대학교 학생의 형님, 이제 김종호 이제 전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에요. 이제 함께 자리해주신 6분들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크쇼는 이제 간단하게 너무 어려운 주제로 안 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만약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그냥 막 오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이대 구성이 보니까 가장 어리신 분이 여기서 누구가 될까요? 몇 살이죠? 23살이요. 아, 지금 현재 우리 참석자 중에서 가장 어린 참석자는 패널은 이제 23살. 23살이면 몇 년생이죠?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와. 여기 뒤에서 혹시 00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방청객 분들 중에서? 와.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00년생, 어쨌든 우리가 이제 되게 옛날 말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뒤에 방청객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아주셔가지고 지금 성황리에 우리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여기가 다 청년으로 묶여져 있긴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원래는 지금 보면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시군 분지역 이하에서는 45세 미만의 청년위원장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위원장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형님 말고 더 나이 많으신 분 60대 중반까지 봤어요. 그래서 쪽 경상남도에 계신 분은 60대 중반의 자문위원께서 청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왜 청년위원장이 되셨냐라고 했더니 가장 그쪽 그 동네에서 어려서 청년위원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조직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나이대가 많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관념이랄까요?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결론을 내는 토크 콘서트는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 진단을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제 토크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민 학생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종민 학생은 평소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친구들로부터 항상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통일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김종민 학생한테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적잖이 당황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20대 몇 살이죠? 99년생 24살입니다. 아, 99년생 24살이 이렇게 강력하게 웅변을 하는 것처럼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경우는 제가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뭐가 사전에 여러분들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혀 대본 없이 사전에 질문지도 없이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윤지 양은 좀 어떠세요? 저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통일에 대한 이유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그 문제는 다시 잠시 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우리 이치현 보훈청년위원장님께서는 약간 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윤지 학생하고는 세대가 살짝 다르지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글쎄, 우리 통일은 뭐 어차피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당연한 문제지만 한 번쯤은 통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한 말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는 5,000년을 같이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젠가는 분명히 통일은 돼야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무드가 조성된 다음에 평화통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상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뭐랄까 방식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원래는 제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은 평화통일이 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좀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줄 알았고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에서는 우리 통일은 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상반되는 제가 예상과 다른 답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주대학교 김정우 전 총학생회장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릴 때부터 이 통일에 대해서 좀 그래도 주입식 교육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평화통일 말하기 대회 그리고 평화통일 글쓰기 대회 평화통일 뭐 시집 만들기 대회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통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 통일 이런 노래도 이렇게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조금 나가지고 사실 부정적인 얘기보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통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네. 어쨌든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몇 년도죠? 제가 초등학교를 2000년대 초반에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또 통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기라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 좀 주입식 교육인데 또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많았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총학생회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이 아주 청산유수 같은데 우리 추천 대표님은 지금 많이 좀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 단계 건너뛰고 우리 강수아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아 씨는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평소에도 이제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를 나갈 때는 비행기를 타야 하거나 배를 타야 하는데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은 기차를 이용해서도 유럽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근데 각가지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반도국가인데 대륙에 묶여있는 반도국가인데 실질적으로는 북한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섬나라 같은 그런 이제 환경에 이제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뭔가 이제 교통도 왕래가 되어야 되고 이후에 통일이 되면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개척이 되겠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천 문화충동 최천의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통일이 돼야 된다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저도 같은 맥락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뭔가 주입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저도 불러왔던 입장에서 너무나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노력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랑 뮤지션들이랑 뭐 공연을 만들고 음원을 제작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나 긍정적으로 좋지만 그 과정이 좀 문화적이었으면 좋겠다. 한쪽에서 뭔가 좀 치우쳐가지고 통일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뭔가 통일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좀 진행된다면 좀 긍정적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살죠. 특히 요즘에는. 특히 최근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되면서 개성공단도 폐쇄가 돼서 없어지고 남북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관광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민간의 협력조차도 요즘 많이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2년도로 진행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북 관계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많이 정체되어 있거나 일부분은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죠.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치현 청년위원장님과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저는 과연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도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말하는 이 평화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나는 청년으로서 북한에 가서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북한에 있는 누군가를 초청해서 나는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천 대표님께 처음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 세대가 조금 오픈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강산에 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뭔가 금강산에 가서 뭐 뮤직 페스티벌 같은 거 한번 계획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콘서트나 행사를 좀 연출해보면 어떨까 하는 가벼운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천 대표님은 우리 특히 충북 지역에서 청년들 어쨌든 문화, 기획과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랩이나 힙합이나 가수들 음원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서포트도 하시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계시죠? 네. 그런 콘텐츠 많이 만들고 요즘 더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7명입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10살이 채 안 나는데 저랑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겁이 나고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00년생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깜찍하게 00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할까라는 거에서 한 번 더 놀랍기도 한데 불과 5살, 10살 차이 나는 나도 그런데 뭔가 그동안 자라왔던 배경이나 지역이 좀 다른데 어떻게 하면 통일이라는 뭔가 그런 단어를 내가 얘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살죠. 특히 요즘에는. 특히 최근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되면서 개성공단도 폐쇄가 돼서 없어지고 남북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관광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민간의 협력조차도 요즘 많이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어떠한 정치 제도가 하나로 합쳐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한 명으로 되고 뭐 충청북도 한 명으로 다 이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통일을 말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정치적인 통일 이전에 우리가 통일 앞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남과 북의 평화 모두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경제라든지 우리 최천 대표님이 이제 전문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이제 강수하시는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선행되고 남과 북이 왕래되고 하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들을,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함께 장점들을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억지로 통일을 빨리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평화에 대한 무드를 가져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중에 정치적인 통일을 나중에 후순위를 좀 생각해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주변 사강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역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근에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특히 더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보다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행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특히 20대에서 저의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북한하고 전쟁도 불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북한 공격해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양쪽 다 극심한 피해는 무조건 불러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피해는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이 더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에게 직격타로 올 예정이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여러 가지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해서 지금 정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로 왕래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업적인 항구라든지 아니면 산업 기반들이 거의 다 많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복구하려면 1, 2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한두 달만 돼도 우리의 역사가 10년, 20년을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와 뭐 통일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야 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이 평화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이 5월 10일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더 좋은 이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나는 청년으로서 북한에 가서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북한에 있는 누군가를 초청해서 나는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치원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사업적으로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개인적인 희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경제교류나 문화교류가 시작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먼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전에 중국으로는 한번 가봤는데 꼭 북한 땅을 밟아서 한번 오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제가 사는 곳이 보은인데 보은하면 유명한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추죠. 예. 저는 그래서 대추 묘목을 가지고 가서 북한에서 한번 심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실현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언제가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대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좀 잘 북쪽이 더 잘 클까요? 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남한에서 났던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농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 북한에서도 다양하게 날씨와 상관없이 다양한 우리 남한에서만 나왔던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채소들 같은 것들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도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언제 생각해봐도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식량난 그리고 다양한 식자재의 종류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학생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어디 이제 모르는 사람과 이제 서로 모르는 공동체끼리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이게 어색함을 깨려고 이제 뭘 하려도 활동적으로 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로 보다가 뭐를 봤냐면 그 이제 문정부에서 이제 한번 뭐 통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은 제주소년의 오연준 학생이 그 김 위원장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 위원장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쳐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지쳐있는데 그걸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일되고 문화적 교류가 된다면 그런 서로가 아는 노래 그쪽들은 북한인들은 이등병의 편지가 자기 노래에 달하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라든지 뭐 문화,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서로 위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이제 문화적으로 시민적으로 이제 한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공이 뭐예요? 전작과 전작과 학생이 이렇게 통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네요. 전작과 여러분들께 제가 오인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치외교학과나 또 그런 사회학과나 이런 것 줄 알았어요. 요즘은 또 융합적인 이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한다고 이게 잘 되는 시대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정치와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전작과 전공자로서 또 활약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형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카페 가겠다, 맛있는 거 먹고 싶겠다, 뭐 이렇게 공연을 가겠다. 스포츠 하나 안 나왔고요. 스포츠 한다 그러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조금 변형된.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북한이랑 남한이랑 강 같은 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결국에 뭐 한강으로 다 뭉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북한에서 시작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뭐 한 10kg, 20kg짜리 리프팅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그런 활동적인 것들. 그래서 공기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자연환경이 좀 이렇게 다르는구나. 이러한 좀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업적 아이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좀 되면은 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적으로 본래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네네. 북한에 있는 다양한 강에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카누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벤트업을 해보겠다. 상당히 좋은 사업 분위기인 것 같고 김 위원장님과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동강에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면 자 이제 수아 씨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제주나 이런 데 예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가본 적은 없지만 예쁜 곳을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예쁜 곳을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유튜버 같은 그런 어쨌든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일단 윤주 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수아 씨도 유튜버다 보니까 상당히 연예인 필이 좀 나는데 혼자 맨 뒤로 또 이게 뒤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혼자만 작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 저는 그것 좀 모르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아마 지금 보면은 특히 뭐 상당히 약간 좀 등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혼자 더 작아 보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어쨌든 지금 6분이 말씀해 주신 거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었냐면 약간 교류라고 하는 거는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6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100% 북한에 가서 뭐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되면 북한에 가서 뭘 하겠다. 북한에 뭐 자연환경을 즐기겠다. 북한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혹은 오히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남한으로 초청을 해서 어떤 것 좀 하겠다. 혹은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남한으로 초청을 해서 남한의 청주의 어디를 보여주겠다.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제가 여러 가지 토크 콘서트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교류 얘기하면 대부분 북한에 가서 뭘 했으면 좋겠다. 북한에 가서 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가본 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남한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뜻 이런 거는 아마 기획력이 우리 너무나도 뛰어나시니까 그럼 최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에 북한 청년 100명이 충북 청주로 온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일단 생각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오는 건가요? 청년들이. 일단은 사실 청주가 예전에는 뭔가 노잼 도시나 뭐 쫄쫄호떡밖에 없었다 라고는 하지만 50명, 1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뭔가 대형 카페나 어떤 공간들이 있고 또 상당공원이라든지 청남대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최대한 청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좀 남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같은 나이대의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런 문화를 즐긴다 하는 뭐 K-팝을 비롯한 어떤 공연들, 콘텐츠들을 좀 알려주려고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식이 뭔가 우리 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생각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고 저도 뭔가 장소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그 북한 청년들과 어떤 걸 상상해보지 못했던 게 일단 DMZ로 설조망으로 막혀있잖아요. 저도 최전방에서 군복무 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저기 못 가는 곳이라고 일단 단정 짓다 보니까 통일된다면 뭐 할 거야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 볼래? 라는 상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100명이 오는데 그걸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일단 최대한 그럴싸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하고 설문조사에서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하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윤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00년생 북한 또래 여자친구들이 딱 2명이 딱 청주로 놀러 왔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수암골 카페거리에 데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낮에는 요즘 벚꽃이 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심천을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
겉대산에 가서 야경을 윤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00년생 북한 또래 여자친구들이 딱 2명이 딱 청주로 놀러 왔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수암골 카페거리에 데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낮에는 요즘 벚꽃이 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심천을 한번 데려가보고 싶고 그리고 겉대산에 가서 야경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아, 평소에 겉에산 야경 많이 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 누구랑 그렇게 많이 보러 가세요? 친구들이랑 아, 친구들이랑?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딱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우리 종민 학생이 수암골 간다니까 겁나게 웃었어요. 자, 종민 학생은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제 마인드가 좀 잘못된 건지 이 북한 친구들 하면은 마음이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좀 이게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막 먹을 것도 막 못 먹고 감자만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다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볼링이나 뭐 이런 스포츠 이렇게 단합대회 같이 뭐 풍선 터트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민 학생은 전작가 전공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학거나 뭐 이런 걸 전공을 할까? 아까부터 아이스 브레이킹 나오고 그런 부분들 나온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치현 위원장님께서는 만약에 보온으로 북한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온다고 하시면 2박 3일 정도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신가요? 사람이 친해지려면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하잖아요. 자주 만나고 또 무언가 또 음식도 같이 이렇게 밥상의 대화를 또 해야 되고 또 그 매개체가 또 한민족은 또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술도 마시면서 좀 한번 같이 취해보고 싶어요. 같이 취해보고 싶고 북한은 뭐 가볼 데가 워낙 많아갖고 이쪽에 와서도 뭐 특별히 뭐 그런 감흥은 걔들은 못 느낄 것 같고 같이 그냥 인간적인 대화를 많이 해보고 한번 싶어요. 네. 약간 북한에서 자연환경을 보던 분이 청주 무심천 오면 좀 별로 안 좋아할까요? 청주 무심천 벚꽃 필 때 진짜 참 괜찮던데. 특히 이제 곧 있으면 지금 벌써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졌는데 이 더위에 사실은 해운대나 전국으로 하면은 경포대 뭐 대천해수욕장 가면 아마 사실 살짝 적잖이 놀라지 않을까 북한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번 행사를 하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많은 일반인들을 청년들을 초청한 이유가 이후에도 우리 민주평통 청년위원회 활동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그러한 어떠한 통일 정책에 대해서 관심과 혹은 가끔 이 지적 같은 것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더 나은 한반도의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좀 통일 혹은 평화 청년으로 조금 앞으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종민 학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종민 학생 개인적으로 이런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국민으로서 어떠한 기여 혹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런 계획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런 통일 얘기가 나오면은 친구들과 통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친구들은 돈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지갑에서 나갈 돈, 뭐 통일 비용 계산기로 두드려서 뭐 1,000조를 5,000으로 나누면 2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다. 그래서 좀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과연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62%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38%를 제외하고 나머지 62%의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거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나랑 꼭 상관이 있냐 이런 청년들도 많은데 오늘 또 참석해주신 패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종민 학생은 엄청난 의지와 통일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많은 우리 또 서포터로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청년 문화 기획자로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러한 태도 아니면 주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생각 아니면 어떤 바람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용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문화기획자라든지 이벤트업이라든지 축제 감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운동가처럼 여러분 통일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청년이나 청년 예술가 뮤지션들과 일단 당장 해결해야 되는 뭐 세대 갈등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다 보면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주장됐을 때 뭔가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뭔가 모델로서 좀 작용을 한다면 통일 역시도 뭔가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대국민적으로 또 합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도 있을 거고, 이 자리도 이제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더 재밌는 공연 열고 콘서트 만들고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 거기서 건강하고 좋은 모델들을 자꾸 만들다 보면 그 영향력이 뭔가 통일이나 평화통일이라는 관점에서도 뭐 영향을 미치거나 좋은 사례로서 뭐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 저를 또 초청해 주신다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주어진 대로 최선 다하는 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경제적인 거나 이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 세대 때 좀 더 노력해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뭐 항상 더 되새기고 그리고 이런 걸 컨텐츠로 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남북 문화교류가 시작되면 북한 현지 탐방 혹은 여행 브이로그로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통일 비용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통일 비용 많이 해주셨는데, 비용은 사실 무언가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뭐 비용적인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무형적인 이득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통일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한번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 어제도 우리가 마무리를 많이 할 때 우리 민주평통 영상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화란 무엇이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식상하지만 이런 걸 하면서 영상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종민 학생부터 왼쪽으로 딱 오면서 나에게 평화란 혹은 나에게 통일은 무엇이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평화란에서 네. 이제 내 생각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나에겐 평화란 도약이다. 도약이다. 네. 네. 왜냐면은 이유까지 설명. 네. 네. 왜냐면 5천만 인구보다는 뭐 8천만, 9천만 인구에서 경제 성장이 더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 성장이 더 높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저조한 경제 성장률, 이렇게 얘기도 복잡한데 그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가속을 하기 위해선 그런 식으로 화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조민 학생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생각이 아는 형님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대화의 어떤 내용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요. 평화는 밥이다. 평화는 밥이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평화가 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화가 깨지면 밥을 못 먹는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현지만 봐도 지금 현재 이제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집에서 대피하고 있으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건데. 우리 종호 씨는 평화란 우리다, 우리. 우리. 왜냐면은 이 평화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지금 남과 북 갈라져 있던 게 하나가 됐는데 너나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평화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평화는 우리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선 대표님. 평화란 뭐 두 단어로 정리하면 행복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 뭘까 일단 이런 거 모르는 것처럼 진짜 평화로운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걱정해주고 주장해주니까. 그래서 뭔가 행복 정도로. 네, 평화는 행복이다. 네. 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우리 수아 씨는요? 평화란 꽃이다. 평화나 꽃이다. 왜 그렇죠? 꽃을 피기까지는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제 뭐
바람도 불고 이런 것도 다 이겨내고 이제 튀게 되잖아요. 근데 평화도 생각을 해보면 똑같지 않나. 어떤 어려움도 다 겪어내고 다 예쁘게 피는 그런 게 아닐까. 와, 이거 되게 준비된 발언인데 어려워 보시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평화 사실은 하나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식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난과 역경이 있죠. 겨울도 보내야 되고 상당히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자, 윤주희 양 준비됐어요? 도전. 도전, 네, 도전하십시오. 평화란 약속이다. 약속이다. 네, 왜 그런가요?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지켜야 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빨리 이 분위기 살려야 돼. 분위기. 제가 그 전에 도약을 했는데 이거 EBS에서 나올 법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평화란 그 도약이다. 그거 뭐야? 평화란 듀엣이다. 에? 듀엣. 그 듀엣? 노래 이렇게 아. 듀엣은 혼자 하면 화음 넣을 수 있나요? 없죠. 뭐 같이 듀엣 결론적으로 노래를 듀엣을 하는 거 보면은 노래가 너무 2배, 3배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북한과 남한이 듀엣을 해서 2, 3배, 100배 더 이쁜 한 번 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도약이나 듀엣이나 별로 뭐. 다릅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평화는 저도 아주 식상하게 할게요. 평화. 저도 산소라고 하겠습니다. 산소.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너무 필요한데도 우리가 항상 평소에는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죠. 그런데 산소가 결핍되는 순간, 평화가 깨지는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생명을 위협받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리 민주평등 청년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충북 도내 청주를 살아가시는 분들, 충북을 살아가시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평화와 같은 그런 평화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뭐 듀엣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꽃을 피우는 것도 있었고 산소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중요성을 좀 깨닫고 이제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지지 혹은 가끔은 많은 비판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민주평통의 활동 아니면 정부의 토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송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패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평화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인당 지금 GDP가 한 3만 5천 불에서 4만 불 가는데 북한은 이제 한 1,500불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달 인건비가 2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0만 원 훨씬 넘지 않습니까?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북한은.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그 기회가 통일이 된다면 특히 평화적인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 다른 어떤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민주평통은 송윤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과 여성이 함께하는 이런 토크쇼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또 며칠 있으면 충주 지역에서 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평화는 곧 우리의 미래다. 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분들한테 우리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통일! 화이팅!